광대 축소라고 해서 모두 다 그냥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 현과 비율을 파악을 해서 얼마나 줄일지, 그리고 어떤 쪽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우선시 되고 축소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1 성형외과 이원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광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광대가 이제 어떻게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광대라고 하면은 보통 앞광대, 옆광대, 45도 광대 세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윤곽적으로 광대 축소를 한다고 언급하는 부위는 이제 45도 광대와 옆광대가 되겠습니다. 앞광대 같은 경우는 얼굴의 볼륨감과 입체감을 더 증가시킬 목적으로 필러라든가 혹은 지방 이식 혹은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볼륨을 증가시키는데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. 이솜님의 케이스를 보면은 앞광대가 좀 유독 발달되셨어요. 앞광대가 나오면 얼굴이 약간 중화면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유도하고, 그리고 얼굴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 보이고 호감형의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앞광대도 부위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래로 좀 내려와서 팔자에 합류하게 되면 팔자가 더 깊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러라든가 지방을 넣을 때 좀 유의해서 앞광대 볼륨을 조금 키우는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옆광대를 한번 보시겠는데, 이 산하의 사진을 보면은 옆광대가 좀 많이 좀 발달된 타입이에요. 지금은 뭐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비교적 심하진 않지만 옆광대가 좀 발달된 타입입니다. 그래서 옆광대는 광대 축소술의 아주 흔한 이유이기도 하겠죠. 옆광대를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, 근데 광대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막 축소를 많이 한다고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형을 분석하고 CT를 분석해서 중화면이 얼마나 긴지를 파악해서 광대의 폭을 얼마나 줄일지, 4mm를 줄일지 6mm를 줄일지 결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얼굴이 전반적으로 긴 형태인데 옆광대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얼굴이 그냥 O 이상이 돼버리겠죠. 뭐 광대 축소는 물론 의미있게 변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얼굴의 전반적인 형태라든가 비율이나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적인 이미지가 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이제 45도 광대가 발달되신 케이스를 보면은 이분 김사영님처럼 45도 광대가 유독 돌출돼서 인상이 좀 세 보이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45도 광대의 발달 역시 광대 축소술에 하고 싶어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45도 광대 접근은 45도 광대가 유독 큰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아나골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L 쉐입으로 절골 한 다음에, 심한 분들은 뼈 조각을 제거해가지고 밀어 넣어서 개선하게 되고, 심하지 않은 분들은 L 쉐입으로 절골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45도 광대는 요 뼈 조각, 본칩을 좀 일부 지금 제거하고 하면은 좀 더 드라마틱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겠고요. 광대 축소라고 해서 모두 다 그냥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 현과 비율을 파악을 해서 얼마나 줄일지, 그리고 어떤 쪽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우선시 되고 축소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두 번 다시 만나지 맙시다. 21 성형외과 이원이었습니다.